새어머니, 우리 아빠랑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저희도 가족이죠? 사실 저 대학원 진학 준비 중인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다시 누굴 만난다는 게 무섭다고 말하던 내 친구. 그 애가 갑자기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또 어떤 남자한테 마음 줬구나 싶었죠. 그 애는 전 남편이 도박에 폭력까지 온 집안 말아먹고 결국 이혼했어요. 이혼하면서도 빚더미를 그대로 뒤집어 썼고 친구는 약국 하나에 매달려 진짜 피땀 흘려 그 빚 갚았어요. 그랬던 애가 이제 약국도 잘 되고 숨 좀 돌릴 여유가 생기니까 지인 소개로 누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부인 돌아가신 지 6개월. 사별한 분이라 그 슬픔을 위로하다 서로 금방 가까워졌다고요. 처음엔 잘해줬대요. 매일 아침마다 커피 사다 주고 생일 한 달 내내 파티 열어주고 친구들도 불러주고 마치 드라마 속 남자 같았대요. 주위에선 너무 빠르다. 조금 더 알아보고 해. 다 말렸지만 그땐 사랑이 눈을 가렸던 거죠. 결혼식 날짜 잡자마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자 그 남자는 이상하게 바빠졌어요. 주말이면 연락도 잘 안 되고 회사 일이 많다며 약속을 자루 미뤘대요. 늘 먼저 전화를 걸던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도 짧게 전화를 한대요. 친구는 뭔가 이상했다고 느꼈지만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겠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 결혼식 한 달 전쯤 갑자기 남자가 말했대요. 우리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 결혼식만 올리자. 한 1년쯤 있다가? 친구는 당황했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남자는 진지하게 말했대요. 아직 마음 정리가 다 안 됐어. 아직도 밤에 있잖아. 죽은 사람 꿈을 꿔. 그 사람 이름도 가끔 나와. 내가 너한테 미안한데 나도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친구는 내가 무리한 건 아닐까 싶었대요.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너무 쉽게 덮어버리고 들어온 건 아닐까 혼자 자책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남자는 환하게 웃기는커녕 피곤하다는 말만 했대요. 사진 찍는 동안에도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어색한 웃음뿐이었대요. 심지어 친구가 오늘 왜 그래? 하고 묻자 이런 자리는 원래 부담스러운 거야 라고만 툭 던졌대요. 신혼여행도 엉망이었대요. 공항에서부터 친구 혼자 캐리어를 끌었고 호텔에서도 전화기를 붙들고 친척과 통화하며 한숨을 쉬더래요. 죽은 전 부인의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며 혼자 나가버린 날도 있었고요. 그 여행 동안 단 한 번도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없었대요. 돌아오고 나서 친구는 며칠이고 울었대요. 그 남자는 어느 날은 자상했다가 또 어느 날은 차갑고 무관심했고 하루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견딘다 그러다가도 그 다음 날은 넌 왜 이렇게 예민하냐 하며 짜증을 냈대요. 친구는 혼란스러웠고 결국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대요. 혹시 나랑 결혼한 게 후회돼? 그때 그 남자는 말없이 한숨만 푹 쉬고 그냥 조금 빠른 결정이었나 싶기도 해 라고 말했대요. 그 순간 친구는 마음이 쿵 하고 무너졌대요.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쌓아 올린 용기와 사랑이 상대에겐 빠른 결정이라고. 그 말이 너무 섭섭했대요. 그 와중에도 친구는 어떻게든 새 삶을 잘 살아보려고 애썼대요. 하지만 진짜 큰 벽은 바로 자기 아들이었대요. 엄마, 나 이 결혼 반대야. 그 아저씨 믿을 수가 없어. 아직 아빠 얼굴도 잊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친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친구의 폭력과 도박으로 고생했다가 새로운 아빠라는 존재 자체에 극심한 거부감을 보였어요.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방문을 닫아버렸고 결국 친구는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너도 기쁘지 않을까? 나는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외국으로 가 있을 테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있게 해줘. 그 말에 친구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결국 아들을 1년 어학연수라는 명목으로 호주로 보냈어요. 아들은 그렇게 친구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떠났고 친구는 눈물을 머금고 드레스를 입었죠.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그 남자의 가족 몇 명과 친구 몇이 참석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지 며칠이 안 되어 남편의 자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어머니, 우리 아빠랑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저희도 가족이죠? 사실 저 대학원 진학 준비 중인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친구는 멍했대요.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자식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를 부르며 자기 돈을 요구하고 나선 거죠. 큰딸은 유학을 가고 싶다며 아빠는 요즘 생활비도 넉넉지 않다더라. 약국 운영 잘 되신다니까 도움 좀. 작은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인데 학원비랑 교통비 좀 보태달라고. 친구는 혼자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 아들은 오직 피하고 싶다며 외국에 나가 있는데 남의 자식들은 돈을 기대하며 몰려오고 있는 현실. 무엇보다 친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그 남편의 말이었대요. 자식들한테 너무 박하게 굴지 마. 넌 내 아들 위해서 외국까지 보내줬잖아. 내 애들도 좀 도와주는 게 도리 아니야? 그 말에 친구는 참았던 말이 튀어나올 뻔했대요. 내 아들은 당신이 재혼하는 거 못 보겠다면서 도망치듯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한테 혜택 운운하지 마세요. 하지만 결국 말은 꿀꺽 삼키고 친구는 다시 혼자 울었대요. 내가 만든 새 인생인데 왜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냐고. 남편의 자식들이 하나둘 돈을 부탁하는 상황에서 친구는 계속 손사래를 쳤대요. 내가 너희 친엄마도 아니고 우린 이제 막 결혼했을 뿐인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꼭 친구 편은 안 들어줬어요.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너무 따지지 마. 너무 각박하게 살지 말자. 너도 네 아들 도와주잖아. 우리 애들도 도와주면 더 편안한 집안 되는 거지. 친구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사랑받는 느낌은 사라지고 이제는 ATM이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약국 통장에서 정체불명의 이체 내역이 찍혔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정확히 기억이 없는 금액. 이 돈 뭐야? 우리 통장에서 나갔던데?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제야 말했대요. 아, 그거? 아들이 가게 하나 해보겠다고 해서 조금 보태줬어. 내가 대출받았어.
당신 통장으로 상환하게 해놨어. 신용도 좋으니까 이자가 좀 낮더라고. 친구는 말문이 막혔대요. 말도 없이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남의 자식에게 가게를 차려준 꼴이었죠. 왜 그걸 내 이름으로 해?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래? 내 자식인데 도와주는 게 뭐가 그리 나빠? 그리고 당신 돈도 결국 우리 돈 아니야? 그 순간 친구는 머릿속에서 삐 하는 소리가 울렸대요. 이 사람,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생일마다 꽃을 사주고 커피를 챙겨주던 그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자기 아들은 외로이 외국에 나가 있고 그 아들이 친구한테 쓴 편지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엄마가 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너무 착해서 또 다 줘버릴까봐 무서워.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그제야 친구는 깨달았죠. 이 결혼 나만 간절했고 나만 지켰고 나만 손해였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친 끝에 친구는 결국 그 가게 주소를 알아냈어요. 남편 자식이 작은 카페를 차렸다고 했거든요. 어떻게든 한번 확인하고 싶었대요. 정말 그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정말 가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하루 중 약국일이 잠깐 비는 틈을 타 친구는 조용히 그 카페로 향했대요. 그곳은 동네 한 구석에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가게였어요. 간판은 예쁘게 걸려 있었고 내부도 감성 있게 인테리어 되어 있었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과 판박이 얼굴의 젊은 남자가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요. 친구는 조용히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주문했죠. 그 남자는 친구를 처음 보는 손님이라 생각했는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주었어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가게를 둘러보다가 친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대요. 여기 직접 차리신 거예요? 그 남자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대요. 네,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실은 아버지 재혼하면서 새어머니 덕분에 된 거죠. 친구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대요. 우리 엄마 살아계셨으면 아버지 저렇게 쉽게 재혼 못했을 텐데. 새어머니는 돈 많아서 좋겠다. 우리 아버지 쪽 자식들 다 챙겨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머릿속이 하얘졌대요. 돈 많아서 좋겠다? 다 챙겨주신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껏 꾸역꾸역 참아왔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졌대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 나만큼은 배려해 줄 거라 믿었던 남자.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자식들 앞에선 나를 후원자로만 만들었고 그 자식들도 나를 새어머니가 아닌 지갑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는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한 채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나올 때 유리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놀랐대요. 너무 낯설고 너무 슬퍼 보여서. 며칠을 아무 말 없이 보냈어요. 약국엔 나갔지만 손님 앞에서 말수가 줄었고 점심시간엔 그냥 뒷방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창문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조차 친구에겐 의미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보니까 딸아이였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이제 막 사회에 나간 딸.
엄마, 약국이지? 점심시간이니까 내가 밥 사줄게. 근처 카페로 나와. 친구는 망설이다 그냥 무심한 카디건만 걸치고 나갔어요. 근데 카페 문을 열자마자 딸이 활짝 웃으며 말하더래요. 엄마, 얼굴이 너무 푹 꺼졌어. 이대로 두면 병나겠다 싶어서 내가 끌고 나왔지. 친구는 말없이 앉아 주문한 차를 마셨어요. 근데 딸은 그런 엄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던졌대요. 엄마, 엄마는 늘 누굴 위해서만 살아왔어. 아빠 땐 나랑 동생 때문에 참고 살았고, 이혼하고도 나, 우리 키우거라. 엄마 하루도 못 쉬었고, 이젠 제발 엄마 자신을 좀 챙기면 안 돼? 친구는 그 말에 울컥 눈물이 고였대요. 딸은 손을 잡아주며 말했대요. 나는 엄마가 혼자인 게 무섭지 않아. 엄마가 또 상처받는 게 더 무서워. 우리 이제 엄마 지켜줄게. 엄마도 누군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야. 친구는 그 순간 뭔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대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여기 있었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친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혼인신고 서류를 꺼내 조용히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짐했대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몇 달이 흘렀어요. 친구는 더 단단해진 얼굴로 약국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해요. 이제는 고객들의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고, 힘든 하루 끝엔 자기에게 꽃 한 다발을 선물하곤 했죠.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그렇게 혼잣말도 하면서요. 토요일이면 딸이랑 시간을 보내요. 영화도 보고 단골 국밥집도 들러요. 가끔은 둘이 손잡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해요. 엄마, 나중에 우리 둘이 유럽 여행 한번 갈래? 좋지. 근데 넌 꼭 다시 올 거지? 나 거기 남겨두고 오면 안 돼. 둘은 그렇게 웃으며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상처의 껍질을 벗겨내고 있어요. 그 남자요? 물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내쫓았죠. 친구는 이제 안다고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우는 삶은 더는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제 친구가 잘한 거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